코로나 이후 첫 부도 국가가 나왔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남부 잠비아 이야기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중국의 1대1로에 편승한 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나라가 한둘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더 이상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4일 잠비아가 지급 만기가 지난 국제 채권 가운데 하나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이후 첫 부도 국가로 기록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앞서 잠비아 채권단인 잠비아 대외채권위원회는 잠비아 정부의 이자 지급 6개월 이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전날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채권 30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3천억 원의 40%가량을 보유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잠비아가 중국에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이자 지급 이후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가운데 34억 달러가 중국 채무입니다. 즉, 잠비아의 부채의 3분의 1가량이 중국 부채인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채무 상환을 이해하면 중국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중국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앙골라와 케냐 등도 잠비아와 비슷한 상황으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인프라 개발비를 빌렸습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명목으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돈을 빌리게 만들고 이를 갚지 못하면 각국의 국영기업이나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이른바 부채 외교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주고 개발도상국은 또 중국 기업에 돈을 주고 건설을 맡깁니다. 그럼 중국 기업이 중국 자재와 중국 노동력을 사용하여 인프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만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빚을 갚지 못하면 국가나 군사적 문제까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여러 나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지점이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최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으며 남중국해 해상을 군사기지로 삼아 치루지배하려는 속셈을 드러내면서 이 바다들이 자기들 영해라며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은 10월 차오저우시 주둔 육전대를 방문하여 육전대도 목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는 한편 대만을 겨냥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 17을 배치하고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까지 보내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민일보는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모두 대만 독립 때문이며 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1962년 중국-인도 국경전쟁을 개시하기 하루 전에 썼던 문구로 중국의 전쟁 예고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막무가내식 행태들은 미국에 의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바뀐 후에도 대중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 때문인데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셸 플러노이가 지난 6월 미국의 국제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에 아시아에서 어떻게 전쟁을 막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중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군이 72시간 이내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모든 함정과 선박들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TPP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그로 인하여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해나가겠다는 믿음을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1대1로의 영향력이 아시아를 넘어서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군사화된 인공섬을 건설하고 동남아 국가들과 항해의 자유를 위협하기까지 하는 중국의 행동들은 미국이 방치한 결과라면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중국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능력에 더 확신을 갖고 미국의 능력과 결의를 의심하고 오판하는 행동이 나올 가능성을 커지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플러노이는 군사력에 대한 투자와 함께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약속을 명확히 하고 누구를 방어할 것인지 무엇을 방어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요점만 정리하면 그동안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성장을 방관해왔고, 그 결과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온갖 깡패짓을 해왔지만 이제 미국이 나서서 강력한 군사력을 배치하여 중국이 더 이상 깡패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행보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이 6.25 전쟁 당시 도와준 중국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망발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달에 시진핑이 방한하겠다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현재 방한에 서두르려는 이유가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 시진핑의 방한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등으로 미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급하게 방한을 꾀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몸값이 한껏 높아진 대한민국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